12번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의 세포주기를, 표는 이 사람의 체세포 세포주기의 특징을, 기억은 S기 일부이고 1, 2, 3은 세포주기 중 M기의 중기 G1, G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세포주기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G1, S, G2, M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세포가 1에 분열하는 동안 1은 3보다 먼저 나타났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것은 G1기는 예를 들면 G2기보다 먼저 나타났다 라는 것이고요. G2기는 M기보다 먼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결론, M기는 되지 않겠습니다.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기억의 세포가 이 시기의 세포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G1, S, G2, M기 중에서 S기는 DNA를 복제하는 시기가 되겠죠.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기억의 세포가 이 시기의 세포보다 2배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G1기 시기 세포보다는 크겠죠. 늘 항상 이제부터는 2배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가 쪼개게 되면 다시 기본인 1이 될 테니까요. 1에서 이 시계를 거치면서 2, 그 다음 여기에서도 2에서 1, 다시 1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로마 숫자 2, 그 다음 지워지니까 1이 되겠고요. 여기가 3이 되겠네요. M기는 분열기의 중기, 1시기에서는 핵막이 소실된다. 여기 G2기 말하는 거죠. G2기에서는 핵막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M기 시기로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되겠죠. 기억의 세포에서는 이 감염색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나트륨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시냅스 틈으로 나가고 있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더 있어요. 기억은 나트륨이 아니죠. 나트륨은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겁니다. 니은 가는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이다. 맞고요. 디귿 흥분의 전달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는 일어날 수 없죠. 외우라고 했습니다.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축삭 돌기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소포가 있고 이후 뉴런에만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 뉴런에서 이전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14번 그림 가는 뉴런의 한 지점 P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측정한 막전이를 나는 가의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온 기억과 니은의 막투 가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나트륨이 유입되고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의 유입이 이제 멈추고 나면 칼륨의 유출이 되겠죠. 여기에 과분극 구간도 관찰이 되네요. 그러므로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는 기억이 나트륨, 투가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니은은 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T1일 때 P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했고요. T1일 때를 살펴보게 되면 이 뉴런의 한 지점에서 지금 얘가 P인데요. T1일 때 P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T2일 때 여기까지가 탈분극이고요. 여기까지가 재분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분극이죠. T2일 때 니은,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다. 늘 항상 말했었죠. 바깥이 나트륨, 안쪽이 칼륨이 많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실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는 해초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덜 잘 자라는 것과 초식성 개가 해초를 먹는 것을 관찰했다. 해초는 일단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 초식성 개가 해초를 먹는 것은 산호의 생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다를 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산호를 집단 A와 B로 나눈 후 A는 해초와 키우고 B는 해초와 개를 함께 길렀대요. 얘가 B거든요. 얘가 A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산호랑 해초가 없어야지. 얘가 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야지 좋아요. 자, 그런데 둘 다 있고요. 이 개가 무엇이냐면 개가 해초를 먹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해초가 없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살펴보았더니 실험 결론이 마에 있는데요. 초식성 개가 해초를 먹는 것과 산호의 생장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얘는 산호의 생장이 저해되었지만 얘는 개가 해초를 먹었기 때문에 산호가 생장이 잘 자랄 수 있어서 산호가 잘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가 잘 자라는 생장률이 높은 것이 니은, A가 기역이 되겠네요. 기역은 B이다. 기역은 A죠. 니은, 다에서는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개를 넣냐 안 넣냐라는 것으로 대조 실험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라에서 산호의 생장률은 종속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 밑줄.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되면 정자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에서라는 대립 유전자 A, B, H의 유무와 스몰 h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밑줄 기역과 니은은 스몰 h와 라지 t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는 0과 2 중 하나이며 3에는 라지 h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 독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상념색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된다면 스몰 h는 하나만 갖고요. y 하나 이렇게 갖게 되니까 y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없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가게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차차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 대립유전자 기역과 니은은 스몰 h와 라지 t는 스몰 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건데 둘 다 일단 가지고 있음을 이 4개의 세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포에서는요. 라지 h도 같고요. 스몰 h도 같고요. 그 다음 라지 t도 같고요. 스몰 t는 잘 모르겠네요. 라지 tt를 가질 수도 있고요. 라지 t 스몰 t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핵상을 찾아보면 조금 편한데요. 1번과 2번은 EN이고요. 3번과 4번은 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라에서 핵상이 N짜리를 볼게요. 다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안 갖는다라는 소리는 핵상이 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와 라가 핵상이 E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h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면 라지 h는 안 가져요. 자, 그런데 무엇은 같네요? 바로 스몰 h는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핵상이 n이더라도. 그래서 니은이 스몰 h임을, 기억이 라지 t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지 t는 안 가졌지만 스몰 t는 이 라인에 써보면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경우에서는 라지 t와 스몰 h를 갖는데 문제는 3번에 라지 h를 갖는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쪽이 스몰 he와 스몰 te 3번이 이렇게 가짐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가짐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의 경우에서 스몰 a 값을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요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면 더하면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가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하고요. A는 2가 맞고요. 스몰 t의 DNA 상대량은 가에서가 2에서보다 얘도 스몰 t가 2, 가는 얘가 세포가 3번이 되겠네요. 라지 t를 가져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라지 t를 안 가지니까 세포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가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7번입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에서 D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에서 D 지점 D1에서부터 D5의 위치를, 표는 밑줄 D4의 역치의 자극을 줬고요.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3ms 경과했고요. 1, 2, 3은 2에서부터 4를 순서 없이 하나, 다 중 두 곳만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네요. A에서 D 중 두 개는 흥분 전달 전도 속도가 1.5, 두 개는 3. 그 다음 막전이 시점은 ABC는 같고요. 나머지 하나 D는 다르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막전이 그래프가 ABC는 같고요. D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최소한 막전이가 같을 거고요. 얘는 다를 겁니다. 3ms일 때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ABC가 만약에 그래프 개형이 얘이고요.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D라고 한다면 ABC에서 자극 준 지점 3ms일 때는 마이너스 80을, 이때는 마이너스 70 상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똑같은 형태가 가능한 게 세 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고, 세 개가 같고 하나가 달라야 되는데 가능한 경우가 얘밖에 없습니다. 자극 준 지점 D4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C까지는 가가, D는 나의 개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면 숫자를 조금은 더 채워보도록 하죠. 지금 요 정도까지는 정보를 채울 수 있어서 내용을 써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를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에요. ABC는 이 그래프인데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1ms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시냅스 없이 3cm를 갖다라는 것을 통해서 속도가 3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시냅스가 없는 지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속도가 1.5라면 또는 3이라면 두 가지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고 한다면 자극을 줬을 때 마이너스 80 가는데 2초 걸리겠죠. 왜냐하면 3cm니까 1초, 2초가 걸릴 겁니다. 그럼 2초 걸린다면 D3일 때는 가는데 2초 걸렸고요. 내가 전체가 3ms일 때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막전이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초 남겠네요. 밀리세컨드에 그냥 초라고 읽을게요. 그럼 막전이 변화가 1만큼만 가게 되면 마이너스 60. 그럼 나머지들은 아직 자극을 도달하지도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70으로. 오른쪽도 양방향으로 퍼질 테니까 마이너스 60이 될 겁니다. 반면에 속도가 3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가는데 1, 막전이가 2만큼 변화할 수 있으니까 1, 2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V가 3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위치가 찍혀져야 됩니다. 얘는 전체부터 3, 가는데 1초, 가는데 변화하는데 2초, 가는데 2초라고 한다면 변화하는데 1초. 두 개 그래프를 합치면 돼요. 가는데 1초, 변화하는데 2초. 전체 3이니까. 가는데 2초였다면 변화하는데 1초만 쓸 수 있겠죠. 가는데 2초였다면 변화하는데 1초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살펴보았더니 A 지점을 보니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인데 이 마이너스 60이 어떤 마이너스 60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A로는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되어져서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D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D4일 때 마이너스 7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70 구간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V가 1.5, V가 3일 때 두 경우를 D에서도 한번 해보죠. 1.5라면 여기까지 가는데 1초, 2초, 남은 시간은 1초뿐. 그럼 막전이가 1초만 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1초만 변화를 한다면 가는데 2초, 가는데 1초, 2초를 쓸 테니까 막전이 변화하는데 여기여서 마이너스 60. 나머지는 도착을 안 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반면에 속도가 3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가는데 1초, 변화하는데 2초를 쓰고요. 가는데 2초를 썼다면 막전이 변하는데 1초만 쓰겠죠. 이렇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여기를 살펴보았었을 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두 개나 나온다. 그건 바로 속도가 1.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래프에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D3, 이쪽이 D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D3가 마이너스 60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0과 일치하려면 A가 1.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서가 플러스 30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플러스 30이 되려면 시냅스가 없는 조건이어야 되죠. 그래서 가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나와 다가 시냅스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면 E는 D3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이고요. 가에는 시냅스가 없고요. 기억이 5ms일 때 D의 D2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요. D의 D2로 한번 가보죠. 막전이가 변하는데 1초, 2초, 3초, 4초. 지금 가는 데까지 4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체 5라고 했잖아요. 속도가 1.5니까 1, 2, 3, 4. 그럼 막전이 변하는데 시간을 1ms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있죠. 마이너스 60의 탈분극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건데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자극을 준 지점이 D4다 라고 했어요. 같은 D3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같은 지점에 둘의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역주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연결이 되어져서 있다. 만약에 여기에 시냅스가 있다면 뒤로 못 갔을 거고 마이너스 70 상태가 됐을 겁니다. 연결이 되어져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둘이 속도가 다르다?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느림을 추측할 수 있죠. 둘의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정보로 문제를 이쪽이 D3임을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점을 살펴보았었는데 막전이가 달랐기 때문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60이 이쪽에 위치해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막전이가 변화했다는 건 연결이 됐다라는 소리고요. 첫 번째, 시냅스가 두 군데니까 나머지 두 개로 알 수가 있고 이쪽이 시냅스가 없이 연결이 되어져 있었을 때 이쪽이 플러스 30까지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속도가 3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 D3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표는 세포 1, 2, 3의 특징 1, 2, 3은 B, 보조티, 세포 독성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약자로 쓸게요. A와 B는 골수와 가슴샘이다 라고 했었죠.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슴샘이 성숙하는 건 T,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장하는 걸 B,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마찬가지로 가슴샘에서 성장하는 걸 T라고 하는데
B의 분할을 촉진하는 건 보조 T 림프구이고요. 얘는 항원 제시하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항원 제시 세포가 인지하고 난 걸 그 다음에 보조 T 림프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TH, 3번이 TC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세포 독성이죠. 이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이건 형질세포에 대한 설명이고요. B림프구가 변화한 것이죠. E는 B이고요. 디귿, 식균작용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건 대식세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 둘 다, 디귿은 겹쳐진 부분이고요.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으며 X는 좌우 대칭.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A 대 길이에서 그러니까 그 A 동그라미 길이를 뺀 값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쭉 내려가서 X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 명대, 즉 이 기역이에요. 여기 위치에서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다시 말해서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T1일 때 X의 길이는 3.2니까요. 3.2보다도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변화량을 먼저 쓰면요. 기역은 델타, 니은은 마이너스 델타, 디귿은 2델타 변화하고요. 얘가 음수의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축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죠. 자, A에서 스몰 a를 뺀 값,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두 값, A에서 스몰 a를 값이 보니까 여기서 지금 1.4였어요. 그런데 얘가 1.0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0.4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려면 A의 값이 얘는 값이 고정이잖아요. A대 값은. 이게 A대 값이니까. A대가 고정이기 때문에 스몰 a가 0.4만큼 증가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증가한 거예요. 수축하는 과정에서 값이 증가하려면 겹치는 니은 구간밖에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스몰 a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변화량 델타는 마이너스 0.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0.4 이러면서 플러스 0.4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은 마이너스 0.4, 디귿은 마이너스 0.8로 변화하고 있겠네요. A는 니은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기역이거나 디귿이거나 또는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값인지. 그래서 그냥 다 넣어볼 거예요. T1일 때 기역 분의 디귿과 얘가 3분의 2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T2일 때 T1일 때 B의 길이라면 기역 분의 기역이 T2일 때 변화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0.4가 되거든요. 이때 2분의 1, 이 값과 그 다음 반대로 쓰면 요게 되거든요. 디귿 빼기 0.82, 2분의 1. 이걸 비극적이지만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위에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3기역은 2디귿. 그 다음 2기역 빼기 0.8은 기역이에요. 그럼 기역값은 금방 구하죠. 기역은 0.8, 디귿은 기역 0.8이니까 디귿을 구하면 디귿은 2분의 3 기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기역에 곱하기 0.8 이렇게 하시면요. 1.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역은 0.8, 디귿은 1.2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x의 길이라고 하는 이 x의 길이는 이 기역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 요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은의 값을 구하면요. 1.6 플러스 2 니은 플러스 1.2는 3.2거든요. 그러면 2.8 플러스 2 니은은 3.2, 2 니은은 0.4, 니은은 0.2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구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반면에 이쪽 한번 해볼까요?
이쪽을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디귿이 1.6, 기역이 2.4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기역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 값을 구해서 이게 3.2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기역을 한 순간 재난이 되죠. 이게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값 자체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 여기에서 C의 경우가 디귿이고요. B를 기역으로 두고 A는 니은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값이 되었었을 때 문제가 맞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을 한번 써볼게요. 값을 구한 거니까. 니은이 0.2, 그 다음에 기역이 0.8, 디귿이 1.2 이렇게 되거든요. C는 디귿이고요.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 0.2에서 변화량이니까 플러스 0.4를 해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0.4니까. 그러면 0.6이 되겠죠. 그 다음 T1일 때 H대, 그러니까 디귿의 길이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때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1.2였어요. T2일 때 X의 길이. 그러면 T2일 때는 3.2에서 0.8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2.4가 나오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체온 조절 중추의 온도에 따른 반응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축과 확장 중 하나이다. 자, 체온 조절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죠. 정상 범위보다 체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열 생산을 위해서 근육이 떨리는 것이고요. 얘는 체성신경이었어요. 체성운동신경. 기억나죠?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해서 열이 발산되는 걸 방지하는 것이고요. 체온보다 정상 범위에서 체온이 상승했어요. 그럼 체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근처의 혈관을 확장하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발산량이 증가하고요. 땀 분비를 통해서 기화열 통해 체온을 낮춰주게 되죠. 이것도 열 발산을 촉진하는 겁니다. 기역은 수축이고요. 니은 근육에서 열 발생량은 T1일 때가 열 발생해야 되겠죠. T1일 때는. T3일 때보다 얘는 열을 발생시키면 안 되죠. 보다 많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 디귿 볼게요. 단위 시간에 피부 근처 혈관에 흐르는 혈액량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당연히 많겠죠. 이거를 열 발산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